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뤄지기 힘든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친구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힘이 드네요. 시작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뭉쳤습니다. 반 친구들 몇 명이 시내에서 놀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들 학원 스케줄이 없는 날이었죠. 시험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교복을 입은 채로 PC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분식집에서 밥도 먹었습니다. 오락실도 가고 시내 구경도 했지요. 그대로 집에 가기는 아쉬웠지요.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노래방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잠깐 기다려보라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그 친구는 시내 구석에 있는 미용실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우리 엄마랑은 비교도 안 되는 미인이었지요. 그리고 나이도 왠지 젊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어머니께 인사를 했고 그녀도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노래방비를 내주셨고 오늘 하루는 신나게 놀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날 노래방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에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는 소리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눈을 살짝 가릴 정도였습니다. 왠지 얼굴을 살짝 가리는 게 멋지다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긴 했습니다. 그게 불편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자르긴 해야겠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때 문득 친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뭔가에 홀리듯 그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가게 앞에 선희 친구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밝고 아름다우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고는 엄청 반기셨지요. 막상 어머니 앞에 있으니 많이 쑥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셔서 어색함도 금방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저런 스타일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추천하시는 대로 해달라고 했지요. 덕분에 눈을 가리고 있던 스타일이 싹둑 잘려나갔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짧게 자르니 인물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와 많이 친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오니 부모님도 만족해하셔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용실은 한 달에 한 번쯤 갔었는데 그 뒤로는 미용실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어머니를 볼 때마다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도 제게 친구의 학교 생활을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졸업을 한 뒤에도 그 미용실을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반면 친구는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 이혼을 하신 터라 많이 외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더 반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저녁 늦게 가기도 했고 술을 한잔하고 집에 가다가 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보다 미용실로 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은 어머님과 저녁도 같이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히려 아들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끔씩 밖에서 만날 때는 팔짱도 끼곤 했지요. 40대 중반이셨지만 무척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휴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입대를 위해 휴학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친구랑 자주 술자리를 가졌고 친구네 집에서 어머니와도 함께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입대에도 덤덤한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군대를 다녀와야 한다면서 잘 되었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막상 입대 날이 다가오자 엄청 우셨습니다. 대학을 간다고 집을 나가던 때와 또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입대 날에 저도 함께 배웅을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차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울어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제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를 훈련소에 보내고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유일하게 기대던 가족이 떠나니 상실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여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서야 진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친구 엄마가 아닌 한여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힘줘 안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짝 놀라셨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서로의 감정이 조금 고장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기분 전환을 핑계로 국도로 빠져나왔고 바람을 쐬고 함께 저녁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한적한 곳에서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키스를 하자 저를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녀가 받아줄 거라 믿었지요. 그래서 다시 그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결국 그녀도 포기를 했는지 저를 받아주었지요. 저는 그제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고 그녀도 제 고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텔로 차를 몰아갔지만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죠. 그곳에서 저는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도 어색하게 제 품에서 잠있겠지요. 우리는 어색하게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귀까지 빨개진 그녀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죠. 그녀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녀가 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는 한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와는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녀를 찾아가 사과도 하고 고백도 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그런 저를 타이르셨습니다. 저도 잘못된 관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녀를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으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힘들다며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타이르시더군요.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줌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사실은 그녀도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도 외로운 것이 사실이었고 제가 의지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정에만 충실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그렇게 하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애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미용실에서도 손님이 없을 때는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텅 빈 그녀의 집에서 사랑도 나누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녀도 이전보다 더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옷도 더 젊게 입으시고 화장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딱히 사귄다기보다는 그냥 서로를 받아들이고 즐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길게 가지 못할 즐거움이었습니다. 친구가 벌써 휴가를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친구를 반겼습니다. 다시 아들 친구로 친구 엄마 사이로 돌아간 것이었죠.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다시 복귀를 한 뒤에도 그 미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건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의 엄마이고 나보다 25살이나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축복받지 못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그때 정말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녀와 이대로 결혼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결론뿐이었습니다. 우린 서로 진지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저도 현실을 알지만 그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도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대 날짜가 결정되었을 때 정말 매일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영 헤어질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녀는 말없이 제 욕구를 받아주었습니다. 입대하는 날 저는 부모님이 아닌 그녀와 함께 했습니다. 하루 전에 부대 근처에서 방을 구했고 새벽까지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몸을 섞은 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받아들인 채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만의 추억으로 간직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눈물만 쏟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입대를 했고 그녀를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수록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면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잊혀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나와서도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미용실을 훔쳐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군생활보다 그녀를 잊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이제 전역을 한 지도 반년이나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냥 계속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 집에 놀러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안부나 묻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끔씩 그녀가 너무 보고 싶기도 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2살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2살이 많은 헬스 트레이너 남친인 오빠가 있어요. 얼굴이 막 잘생긴 것은 아니어도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훈훈한 외모에 운동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호탕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주변에 참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유독 여자한테는 쑥맥이었고 심지어 제가 첫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만나보니 바로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아마 고백도 제가 먼저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사귈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차라리 그 남자한테 쑥맥이었던 그 점이 장점으로 보이더라고요. 다른 여자들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나만 사랑해 줄 테니까 걱정 없이 나만. 한눈 안 팔면 아무 일 없겠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좋았죠. 근데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저도 여자라는 점. 문제는 남친은 저한테도 쑥맥이었다는 거였어요. 연애하는 동안 너무 덜 익다 못해서 답답하고 심지어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군요. 1년이 넘게 만났는데 우리는 아직 관계를 못했어요. 보통 여자가 거부를 해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도 개방적인 사람이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며 확인받고 싶어하고 오히려 관계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인데 기다리다 화병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연애를 1년 넘게 해왔음에도 욕심조차 없어 보이는 남친의 모습에 짜증이 나고 있었죠.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고요. 한 번은 제가 마음먹고 덤빈 적이 있었는데 어깨를 잡고 밀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진지하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1년이나 만났는데 대체 언제가 때야 당시엔 혼전 순결이야 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지만 너무 사랑하기에 아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말이 아껴주는 거지 아끼다가 똥 된다고 이 양반아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아저씨라고 하고 싶었지만 목까지 넘어갔던 말들을 겨우 삼키고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뭔가 있어 바람이야 뭐야 하는 마음으로 석연치 않은 느낌의 수시로 폰을 검사해 보아도 나오는 것은 없고 집요하게 감시했는데 절대 바람피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바람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더 답답하고 속이 터져만 갔습니다. 하자고 했다가 거부당하고 제발 하자고 했다가 또 거부당하고 이제는 자꾸 제가 원한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어차피 결혼 생각도 결혼만 하면 문제없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기에 정말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먹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다고 해왔기에 이쯤 되니 제가 물었어요. 우리 나이도 있고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언제 할지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전부터 말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루 이틀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꼭 해줘야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남친이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치료받으면 되라고 했더니 고개를 저으면 아니다 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 저런 문제도 아니고 대체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마지막으로 물었죠. 트랜스라도 되냐고 약 3초간 정적이 흐르고 나서 저 스스로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답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한 모습을 보니 조금은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자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럼 되었다고 그런 거 아니면 됐다고 문제 없다고 그렇게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결혼을 진행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불임 이후로 되는 거면 어떻게 하나 싶은 마음에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혼 전에는 어떻게든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돌붙여갔던 남친이 그런 저의 모습에 결심을 했는지 어느 날 술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직감을 했죠. 그래, 오늘이구나. 한 잔, 두 잔 마시며 개봉식을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만의 시간, 이게 뭐라고 사귄 지 1년이 넘었는데 술을 마셔야만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긴장하지 말라며 잠시 남친을 토닥이고 곧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막상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래저래 핑계를 하고 버티더군요. 옥신각신 하다가 간신히 설득해서 저는 그날 처음 보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놀랐어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임신은 가능한 건가? 불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건강한 아기가 나올 수는 있나? 그러다가 현실로 돌아와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는 이미 남친이 나가서 멀리 사라진 뒤였죠. 미안한 마음에 뒤늦게라도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자를 남겨도 확인하지 않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질, 내가 이런 것을 처음 봐서 놀라서 그랬어. 절대 싫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연락 좀 받아라고 메시지를 남기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인터넷으로 폭풍 검색을 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수도 없이 해온 말이지만 막상 불임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혼을 망설이고 검색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씁쓸하기는 하더군요. 그래도 어쩝니까? 결혼은 현실인데 나도 확인할 것은 확인을 해야죠. 여튼 찾아보니 아니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없어진 것은 아닐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불임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개만 있어도 된다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별로 큰 문제는 아니잖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불임도 아니라고 하잖아 하면서 이 사람 상처 입기 전에 어서 찾아가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이후로 헬스장도 안 나온다고 그러고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마 제 놀란 표정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모양인데 연락도 문자도 안 보고 어찌 말할 기회가 있어야 말을 하던가 하죠. 어쩔 수 없이 몇 날 며칠을 남친 집 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려서야 겨우 남친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남친이 나오는 걸 보고는 잽싸게 따라가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놀란 남친이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저도 그를 따라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제가 발을 헛디뎌서 바닥에 넘어지고 무릎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절대 안 잡히겠다고 그렇게 전력으로 도망을 치던 남친이 멀리서 제가 다쳐서 쪼그려 있는 걸 보더군요. 저는 다 들리게 울었죠. 남친은 도망을 포기하고는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왜 찾아왔냐고 저에게 짧은 한마디를 건네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나 정말 괜찮다고. 놀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왜 연락을 안 받냐고. 보고 싶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친도 조금 놀라더라고요. 덩치에 안 맞게 근육질에 몸을 해가지고는 저 우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뭐 완전 개그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그치고 어색해진 남친과 말없이 몇 분을 보고 있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네요. 남친과 터놓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니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늘 한계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당했대요. 어렸을 당시에 약하고 여린 성격이었기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모형을 넣으면 모형을 넣었다고 애들이 놀릴 것이 뻔했기에 그 또한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고요. 콤플렉스 때문에 어려서부터 함께 이용하는 사우나나 목욕탕을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지금 일하고 있는 헬스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꼭 혼자 있을 때만 씻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자를 자연스럽게 멀리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운동도 많이 하고 몸도 가꾸면서 성격도 변하고 밝고 활기차졌지만 20년을 넘게 가져온 콤플렉스는 이겨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콤플렉스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병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 것 같다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고 있던 저는 다른 말은 다 제쳐두고 참 고생 많았겠다면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자꾸 들이대기만 했으니 하지만 그렇게 피하고 말을 안 해주는데 별 수 있냐고 궁금한데. 내가 잘못했다면서 저희들은 깔깔대며 그날 그렇게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웃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남친과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언제 예식 날짜를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저의 의지는 확고해졌어요. 하나라서 그렇지 둘인 사람보다 뭐 훨씬 튼튼하고 좋더만 뭔가 부끄러운 사연이긴 했지만 한때는 치부였던 지금은 별거 아닌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남친도 이제 과거에 놀림을 당해서 상처받았던 콤플렉스들을 완전히 지워내고 이겨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와서 너무 기쁘네요. 별거 아닌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세요.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